일일 합격 노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1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법 목적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중개업의 적절한 규율 이런 말 없습니다. 공신력제고 없습니다. 아까 좋은 말이지만 명문 규정 없다고 했죠.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최근 13년간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은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1번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2번 보조원이란 계약서 작성과 같은 중개 업무는 할 수 없죠. 보조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연한 기회에 단 한 번 하면 업 아니다. 직업 아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의뢰, 보수, 업으로 하는 것은 중개업이라고 볼 수 없다 했는데 중개업입니다. 의뢰, 보수, 업만 들어가면 중개업이고 등록 안 하고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합니다. 볼 수 없다 X고요. 답은 5번이네요. 미성년자도 자격 취득할 수 있다. 자격 취득할 수 없는 것은 부정행위 5년, 자격 취소 3년 빼고 나머지는 모두 자격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중개 대상물 옳은 것입니다. 아파트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아파트 입주권은 중개사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가 뭡니까? 예를 들면 청약, 통장 이런 거는 통장 많이 넣었으면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는 해당되잖아요. 그런데 아직 위치와 면적이 특정돼야 돼. 101동 101호 누구라는 게 특정되어야 그때부터 중개사물이다. 관리처분인가 이런 말 들어가야 된다 했죠. 그래서 중개사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호수가 특정된 경우는 중개사물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재단 전체가 하나로서 거래의 대상이 되고 중개사물이 되지 재단에서 분리한 공업소유권만 따로 떼어내서 중개사물 되지는 않습니다. 광업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업권만 따로 중개사물 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가식의 수목, 암석, 토사는 중개사물 아니라고 했죠. 아무나 중개할 수 있기 때문에. (3번에)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네요. 틀린 것. 국토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하려면 정책시민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됩니다. 사전 의결을. 이번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책시민의 의결을 거쳐서 당해년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증 교부 시도의사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의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교부한 시도지사가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다. 이게 틀렸습니다. 필요한 절차가 뭐냐면 자격 취소가 청문이고요. 자격 정지가 의견 진술 기회인데 우리 암기 프린트 54번 맨 밑에 6번, 7번에 보면 청문과 의견 진술 기회 부여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교부한 시도지사라고 해서 X입니다.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청문과 의견 진술 기회는 모두 이행한 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서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처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계략적 사항은 매년 2월 말까지, 확정 공고는 시험 90일 전까지 공고합니다.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의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해야 됩니다.
따라서 4번에 정답 3번이고요.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옳은 것은 했는데 옳은 것.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패턴이 이렇게 기역, 니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박스형 문제 많이 나옵니다. 개업공개사란 등록을 한 자를 말하고요. 소속공개사는 법인의 사원 임원으로서 중개물을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인 자가 제외되는 게 아니라 포함이라고 했죠. 상무이사든 전무이사든 자격증 따가지고 일하고 있으면 소속공개사, 자격증 없이 하면 보조원입니다. 디귿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개사에 고용되어 그의 중개물을 보조하는 자도 소속공개사다. 소속공개사는 중개 업무를 하거나 또는 보조할 수도 있죠. 맞습니다. 리얼 우연히 단 한 번만 하면 중개업이라고 볼 수는 없댔죠. 중개업이 되려면 직업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6번 문제입니다. 6번. 틀린 것입니다. 6번 틀린 것. 1번에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입니다. 국토부 장관 아니고요. 그 다음에 2번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서 이를 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자, 그 다음에 3번 중개 보수 변경은 시도의사가 따라야 될 필요 없습니다.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만 따라야 되죠.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만 따라야 된다. 자, 그 다음에 4번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배제된다, 빠져야 된다. 안건 당사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자, 그 다음에 5번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부위원장이 직무 대행한다고 하면 X입니다. 부위원장이 아니라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요약집 19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5번에 있습니다. 요약집 19페이지 맨 위에서 세 번째 줄 동그라미 5번.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부위원장이 직무 대행한다면 X입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틀린 것입니다. 건축물은 기존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의 건축물도 동호수 특정된 분양권도 중개사물이다. 입주권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중개사물. 행정재산은 중개사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일반재산은 예외적으로 될 수도 있다.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중개사물이고요.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이른바 대토권 중개사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고요. 5번이 틀렸네요. 그 밖의 권리는 저당권 등도 포함되며 그 저당권이 비록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도 아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8번. 틀린 것은 했네요. 틀린 것.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아니고 1개월 이내에 자격증 교부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 취소되면 3년 동안 시험도 못 보고요.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됩니다. 자격증 재교부 신청은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재교부 신청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최소 선발 인원 또는 최소 선발 비율을 공고한 경우에는 2차 시험에서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가 최소 선발 인원 또는 최소 선발 비율에 미달되는 경우 매과목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소 선발 인원 또는 최소 선발 비율의 범위 안에서 전과목
총 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면 올해는 최소 10,000명을 선발한다 했는데 60점 이상이 7,000명밖에 없으면 나머지 3,000명은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올해 최소 10,000명 뽑는다 했는데 60점 이상인 자가 20,000명 나오면 20,000명 다 합격이죠. 한 번도 최소 선발 인원이나 최소 선발 비율을 공고한 적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자기의 성명 사용하게 하는 것도 양도 대여하고 똑같습니다. 자격 취소해야 됩니다. 양도 대여하고 똑같기 때문에. 자, 숫자들 기출문제인데요. 이거 숫자 기억하라고 했죠?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자격증 교부한다.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9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는 소속공개사이고요. 그리고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입니다. 3번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 당사자는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에 대하여 무등록 중개업자와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처벌 안 됩니다.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의뢰를 한 의뢰인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의뢰한 의뢰인에게는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입니다. 판례입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4번. 개업공개사는 다른 개업공개사의 보조원, 개업공개사인 법인은 사원, 임원이 될 수 없다. 이중소속 될 수 없다. 맞죠? 이중소속 안 되고요. 5번. 거래 당사자 간의 지역권 설정과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지역권,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이런 거 다 해당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시민회의회는 7명, 11명 이하 포함이죠. 포함 위원장님 1명. 그 다음에 공제운영위원회 위원 19명 이하, 주택임대차위원은 9명 이상 15명 이하. 근데 상가임대차위원은 9명이 아니고 아까 뭐라고 했어요? 10명 이상 15명 이하였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5명 이상 30명 이하. 이런 숫자들은 듣고 잊어먹고 듣고 잊어먹고 거듭되는 고통을 받아야 돼요. 특히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하고 상가임대차위원회 위원이 다르다는 걸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이든 상가든 똑같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